예, 그 제가 기터 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제가 만든 게 데모 앱이라고 해서 그 인덱스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고, 그 레일스 가이드에 나오는 아티클, 간단한 아티클 크러드 예제를 만들었어요. 요 요거는 현재 여기 보면 혈압구에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플 의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디폴트로 이렇게 백로그, 레디, 인 프로그레스, 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래비스 CI도 연동을 해놨거든요. 그 보면은 이제 데모 앱을 해서 몇 가지 빌드들을 제가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사실 이 CI 마틴 파울러는 이제 CI를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버그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찾아내서 그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뭐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트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코드 베이스, 깃허브에 이제 코드 베이스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는 와플 아이오로 해놨고, 그 다음에 CI는 트래비스로 해놨고, 배포는 헤로쿠에,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보면은 애드온으로 포스트그리 SQL이 디폴트로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 계정 정보는 자동으로 갖고 있어요. 정말 편해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개발을 하면서 디플로이를 마음대로 해볼 수 있어요. 개발 참여자 누구나. 보통은 이제 서버 관리자가 별도로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명이나 막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없을 때 배포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배포를 할 수 있게 해놨고, 조금 더 권한 더 줄 수 있죠. 뭐 다른 사람들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뭐 일단 여기에 액세스가 가능해야 배포를 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액세스라는 탭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콜라보레이터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고요. 아,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막 자동으로 막 연동이 돼요. CI에서 빌드가 통과되면은 자동으로 배포가 막 돼요. 뭐지? 네, 이렇게 해놨어요.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너무 많은 걸 해놨는데,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실질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는데, 이렇게 다 설정을 해놓는다는 거는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 이제 사장님을 설득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좋다. 근데 사장님들은 또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뭐가 아웃풋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다른 툴들 뭐 이용하는 것보다 되게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환경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개되는 레퍼지토리나 뭐 마찬가지로 프라이빗도 저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프라이빗으로 했다가 다시 퍼블릭으로 옮겨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정보라던가 뭐 기타 뭐 API의 키라던가 이런 거를 코드 저장소에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다 여기 이제 환경 변수에 등록을 해놔서 어, 거기 코드베이스는 공유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 12 팩터 앱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이 레일스 같은 경우에도 해롭고 배포하려면 레일스 12팩터라는 잼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도 번역이 잘 돼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GitHub 플로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로컬 저장소에 그 레일스 프로젝트의 데모 앱이라는 폴더에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와. 네. 그래서 이거 파워라인 박사님이 알려주셔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화려하게 만들었네. 오마이지셀. 뱀도 있네요. 파이썬이구나. 네, 파이썬 파이썬. 배우셨대요. 네, 제가 그 레일스 튜토리얼이라는 걸 번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파이썬에 디펜던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하다가 파이썬을 3.0대 버전 바꿨더니 그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동안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잘 되던 건데. 네, 파이썬 버전은 네, 파이썬 버전이 그래서 좀 달라서 어쨌든 예, 그래서 표시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로 막 가면 프로젝트마다 루비 버전이 막 달라서 맨날 버전 찍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표시해 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오래된 그 맥 같은 경우에 사양이 떨어지면 이 G셀이 좀 느리더라고요. 배시셀보다는. 그래서 약간 좀 떠엄한 건 있긴 하더라고요. 처음에 뜰 때 좀 버벅거리고. 예, 약간 느린 건 있는데 뭐 그래도 뭐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 할 일을 적어야 되겠죠? 할 일을 적어놨어요. 뭐 리드미 작성하기, 뭐 현재 시간 표시하기, 시작 페이지 변경하기, 뭐 저장소 만들기는 아까 했으니까 던으로 보내죠. 그다음에 풀 리퀘스트도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뭐. 그래서 리드미 작성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앱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예, 이게 제가 만든 거고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 제네레이팅 해준 겁니다. 예, 제네레이팅 해줬고 사실은 이제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스캐폴딩을 잘 안 쓰는데요. 예, 일단 스캐폴딩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리드미는 그냥 요거 이제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요거 수정하는데 파일은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레일즈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레일즈에서 만들어주는 건 readme.rdoc 요게 있네요. 이걸로 바꿔보죠. 뭐. 변경했습니다. GUI2로 한번 써볼까요? 소스3로. 네, 변경이 되면 이렇게 변경된 파일들이 보입니다. 이 소스트리인데요. 저번 강의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체크하면요. 스테이지드 파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git add 한 거랑 똑같은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밋을 하는 거는 여기 커밋 버튼이 있네요. 커밋 버튼 누르면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면 됩니다. 뭐 change readme 하다 보면요 한 글자씩 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리드미 하면 되겠죠? 그래서 커밋을 하고 그 다음에 커밋이 됐으면 이제 그 리모트 원격 저장소에 푸시를 하면 됩니다. 풀 리퀘스트로 해볼까요? 네. 브랜치를 하나 만들 걸 그랬네요. 그냥 커밋 해볼게요. 브랜치를 안 만들면 풀리퀘스트가 안 되구나. 자기 거니까요. 자기 거니까. 지금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어디 갔니? 네. 다시 돌아가죠, 뭐, 그럼. 다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브랜치 만들어 다시 해보려고요. 이게 리셋을 해야 돼요? 네. 된 거예요, 지금? 리셋. 네, 다시 리셋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모디파이 된 거는 지금 상태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꿀게요. 아까 상태로. 이렇게 되면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졌죠? 그 다음에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소스 트리에서 해볼까요?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커맨드 라인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려우니까. 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기 어디 있나요, 브랜치가? 아, 위에 있네요. 네. 저 앞에 강의할 때는 잘 안 보여요. 풀 쓰는 것도. 크리에이트 브랜치 할까요? PR로 하죠. PR, 데모, 샵. (2번) 네. 그러면 브랜치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고 체크아웃이 바로 된 겁니다. 여기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이쪽 브랜치로 체크아웃을 한 거거든요. 체크아웃을 했으면 이거. 다시 되돌리기. 여기는 내용을 저장하고, 그럼 노랗게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변경됐다고 여기 표시가 돼서 편하네요. 그러면 다시 스테이지 파일로 하고 커밋을 합니다. 커밋을 한 다음에 풀 리퀘스트. 이건 또 제가 이렇게 안 해봐서. 체크아웃. 뭐였지? 방금 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체크아웃 돼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PR 데모라는 브랜치가 표시가 됩니다. 약간 이게 바로 변경이 되진 않네요. 한번 엔터 쳐줘야 변경이 되네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마스터 브랜치에서 브랜치를 PR 데모로 만들었잖아요. 그 원격 레포지토리도 같은 이름의 브랜치로 푸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git 푸시. 지금 피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터 플로우를 보여드리려고요. 기터 플로우대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git 푸시 origin pr 데모 샵 2 그래서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 new 브랜치가 생겼죠. 저장소에 가보면 이제 브랜치가 하나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치로 온 다음에 여기 풀 리퀘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CI 트래비스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연동을 해놔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테스트를 합니다.
기다리는. 예. 그러니까 여기 테스트는 이제 빌드 여러 가지 빌드가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들도 다 작동이 되게 제가 설정해놨습니다. 보면은 이 파일인데요. 어디 있나? 여기 트래비스 IML 파일인데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면 랭귀지는 뭐고, 뭐 사용자 번호는 뭐고, 뭐 루비 버전은 뭐고 이렇게 해서 다 설정을 해보는 겁니다. 번들 인스톨 뭐 이런 것까지 다 해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스크립트는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이 변경되는 거는 또 이렇게 해서 다 체크를 또 하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레이크만 하면 테스트가 되거든요. 테스트 등록해놓은 것들이 다 되거든요. 혹시 그 CI 저거가 네. 팔로 설치형으로 쓸 수는 없어요? 트라비스가 저게 프라이빗을 하려면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김뱀처럼 설치형으로 자기 회사에 설치해 놓고 유료들은 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료, 무료를 찾으시는 네, 거예요? 무료. 글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처음에 스타트업 때 돈이 없는데 다 뭐 이것저것 돈 근데 저게 저걸 설치를 아웃소스 공개되는 게 트릭스 말고 몇 개 있을 거예요. 있는데 비슷한 종류가. 네, 그런 거 있는데 저거 설치하면 돈 내고 쓰지 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그게 한 달에 뭐 만 원인가 모를 텐데 이게 그거 누가 붙어서 하게 되면 몇 시간 날리고 나면 몇 시간 만 원으로 산다는 사고 말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픈소스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CI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풀 리퀘스트만 했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아마 상태가 변경이 됐을 거예요. 아까 변경이 됐더라고요. 보셨나요? 여기 보면은 지금 8번으로 해서 in progress로 돼 있고요. 이제 코드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하고, 머지를 하면요. 사실 이게 데모 앱에서는 리드미 파일이 안 보이니까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뭐 머지를 해보죠. 네, 머지 하면 일로 던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그 다음에 이제 빌드를 트래비스에서 하게 되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빌드가 실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게 뭐 테스트 코드를 많이 넣고 뭐 팩 테스트까지 걸어 놓으면 예, 뭐 한 하루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분산 여러 개로 나눠서 또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렇답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쿡패드인가요? 일본의 쿡패드가 예, 그 테스트 코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될 거고요. 여기 인덱스 페이지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된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걸 로컬에서 한번 라우트 파일을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 빌드가 깨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게 루트가 없으면 루트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은 로컬호스트에서 실행을 해본 거고요. 사실 개발 환경에서는 그 기본적으로 루비 레일스 덕인가요? 이게 인덱스로 잡혀 있어요. 근데 그 프로덕션으로 가면 루트 패스가 없으면 빌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해볼게요. 저 인덱스 파일은 실제로 피지컬하게 안 보여요. 예. 미들웨이에서 제가 자동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버전에는 퍼블릭 디렉토리에 인덱스가 돼 있었어요. 저게 언제부터 베이스 4부터인가 4부터는 없애버리고 왜냐면 귀찮으니까 그거 싫다해가지고 없애버리고 미디움에서 다이내믹하게 인덱스가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다시 그 브랜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게요. 너무 길게 만들었나? 그래서 상관없어. 또 쉬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만든 다음에 이거를 으트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하고 네, 원격 저장소에 푸시까지 했고요. 여기도 여기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풀 리퀘스트를 그냥 보냈어요. 사실은 이건 로컬에서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에러가 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를 걸어놨어요.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인덱스 페이지에 뭐가 그 제목은 아니 뭐 내용은 뭐가 나와라라고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은 테스트를 하면은 잡을 수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뭐 실패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러면 이제 트래비스에서 빌드를 하다가 빌드를 페일 됐다고 나옵니다. 좀 기다려야 되네요. 간단한 건데. 네. 테스트를 좀 많이 걸어놔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그 아마 지역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저기 미국 같은 데서 했으면은 빨랐을 텐데. 네, 뭐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제가 헤로크 설정해 보면 디플로이 쪽에 어떻게 해놨냐면 그 CI가 패스되기 전까지는 디플로이를 하지 않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CI에서 빌드가 통과 못하면 디플로이가 안 되게. 근데 CI 통과되고 머지가 되면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되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브랜치로 디플로이가 할 수가 있거든요. PR 데모 뭐 예. 그래서 아까 그 GitHub 플로우에서 PR 온 거를 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수동으로 하겠지만 브랜치를 바로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다시 마스터로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돈이 좀 들어가지만 저거 쓰면 정말 편할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이제 한번 빌드 깨지면 이제 좀 힘들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거나 좀 이런 문화가 있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빌드 깨지는 건 히로코 상관없이 그냥 다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GitHub 플로우를 적용할 때 이제 적용을 한다 치면 좀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좀 잘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빌드가 끝났을까요? 네, 이렇게 페일 되죠. 평균 5분 걸리네. 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제가
좀 더 걸렸네요. 그래서 다시 고쳐야 되겠네요. 그냥 클로즈 시켜버리죠. 코멘트를 넣어야 되네요. 클로즈 했네요. 코멘트 안 넣어도 되네요. 네, 그래서 다시 뭐 고치고, 그냥 고치지 말고 체크아웃을 마스터로 하죠. 시간상 생략. 분명한 내용을 지우셔야. 그렇군요. 컴퓨터 안 했나요? 지금 컴퓨터 안 했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럼 다시 마스터로 와서 이번에는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현재 시간을 표시하는 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체크아웃 데이트라는 브랜치로 체크아웃이 됐고요. 작업을 해야죠.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타임 나오죠? 고 원격 저장소에 갔고, 브랜치 이름에 샵 안 걸었네요. 네. 샵을 걸었으면 바뀌었습니다. 뭐 일단은 풀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러면은 빌드가 통과되고 자동으로 이제 시간이 나올 겁니다. 4분, 5분 정도 걸리게 되죠. 네. 네, 누르면 됩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이제 기터 플로우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기터플로우가 생각보다 브랜치 만들어서 하려면 굉장히 깔끔하네. 간단하네. 브랜치 만들고 네. 피하고. 네. 리뷰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테스트를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어떤 걸 걸어놨냐면, 이게 미니 테스트죠. 네, 미니 테스트로 작성을 했는데요. 레일스 가이드에 테스팅이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에는 없는데 testing.html 이렇게 하면 테스팅 예제가 나오는데, 뭐가 좀 많이 리비전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좀 안 되더라고요. 테스팅 코드가. 그러니까 미니 테스트가 권장을 하는데 사실은 알스펙처럼 이렇게 예제가 많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이제 그게 네. 사실 이제 테스트도 상당히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병행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테스트.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RSP를 많이 썼는데 요즘은 이제 미니 테스트 쪽으로 많이 이제 회귀를 하고, 미니 테스트에서도 이제 테스트 케이스 방식이 있고 스펙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법, 그 신텍스 쓰는 거를 스펙 방식을 쓰니까
여기 스펙이 이제 describe 메소드를 쓰면서 describe, do, and 쓰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계열의 이제 테스트 파일을 갖다가 쓰는 방식인데, 지금 이거는 거의 그 모양은 유닛 테스트 같은데도 테스트라고 또 뭐 스펙 포맷 비슷하게 또 써놨네. 어떤 여기서 이 테스트. 아 예. 되게 이제 유닛 테스트 방식은 def에서 메소드 정의를 갖다가 테스트 이름을 시작하는 예. 그것도 테스트란 메소드가 생겼네. 예. 똑같은 거 비슷하게. 예. 근데 아직 좀 문법들이 예. 좀 아직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약간 고쳤어요. 예. 질문 좀 해서 네네. 그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배포 자동화를 하는 툴인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커밋이 여러 개 이렇게 작업자 그러니까 그 팀 개발을 하면 이 사람이 작업한 거와 A라는 사람이 작업한 거와 B라는 사람들이 작업한 것들을 통합을 해서 통합으로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거를 매일매일 아니면 수시 때때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그걸 검증하기 위한 도구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되냐면 아까 로컬에서 제가 레이크라는 명령으로 테스트를 막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고 내 걸 같이 붙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레이크 테스트 이렇게 계속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통합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잖아요. 머지를 전체적으로 이거 통합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테스트만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 4분 5분 지금 걸리는 그 작업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걔가. 테스트 자동화하고 테스트 다 통과를 하면 자동으로 어디까지 해주는 머지는 이제 그렇죠. 머지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빌드를 한 다음에 그렇죠. 빌드가 깨지는지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자동으로 통과를 해주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기능이 없나요? 다른 기능은 있을지언정 그게 싫어요. 그거는 이제 사실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능들이 막 서로 막 추가되다 보니까 그거는 피처들마다 좀 달라서 아니 그 툴마다 좀 달라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트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예. 개발을 하면은 그냥 개발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하고 테스트 돌려서 확인을 한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100% 자동화해서 되게 해야 되고 빌드 서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트레이스가 뭐 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틴 파울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버그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발생할 수 있는 누군가 작성했던 그 버그들을 보통은 배포한 다음에 알 수 있잖아요. 뭐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그게 요즘에는 저 트레비스 같은 툴 일반화해가지고 그 팀 내 개발팀 내 그런 롤이 없는데 예전에는 데일리 빌드라는 그 개발 빌드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명이 전담을 해서 매일 그러니까 그 머지를 할 게 있던 없던 뭐 계산할 게 있던 없던 무조건 빌드를 하루에 한 번씩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다 로그로 쌓아요. 그래서 빌드가 깨지는지 버그가 우리가 아직 체크 못한 버그가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명이 붙으니까 한 명이 그 맵하고 소모되잖아요. 그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네. 그 데일리 빌드 그냥 대체하는 자동화 툴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한 명이 또 아파서 못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트가 해주는 거네. 보트. 사실 뭐 이거를 뭐 디벨로퍼하고 뭐 오퍼레이션이 같이 뭐 데브옵스인가요? 뭐 이런 걸로 좀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소스에 접근 가능하고 누구나 다 뭐 빌드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배포할 수 있게 하나의 코드 베이스에서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됐으면 시간이 나오겠네요. 안 나오네. 뭐가 페일 됐지? 패스 됐는데. 했는데 리프레시가 그건 안 나왔다. 다시 한번 리프레시. 시프트 키 누르고 리프레시. 시프트 누르고. 지금 브랜치 머지를 안 했죠? 브랜치 머지를 안 했어요. 아니 배포를 뭐로 했는데? 지금 메스터 배포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머지를 안 했어요. 머지를 안 했고 PR만 했고 여기 보면 저걸 하면 되겠네. 브랜치 배포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로고들이 쑥 나옵니다. 뭐 번들 인스톨도 하고. 사람이 되게 그걸 저렇게 그렇게 돈 주고 사야지. 돈만 받으면 예. 가만하게 좋아. 배포가 됐네요. 어려우니까 수작업을 하기 힘든 거지. 예,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잘못됐으면 그거를 저거를 수작업을 한번 구현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이거잖아. 카피스트라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요? 팟캐스트? 카피스트라노 배포 같은 경우에는. 아 물론. 저 커맨드 라인에서 저 지금 브랜치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다시 마스터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엔 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배포가 되는지. 머지 했고요. 예, 현재 자동화 배포되는 거는 지금 허르크에서 예, 설정. 데이터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럼 데이터로 또 배포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스트로 바뀌는 지금 지금 마스터는 자동으로 자동으로 빌드 통과하면은 예,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네요. 아직 뭐가 돌고 있나? 아직 돌고 있네요. 4분 기다려야 된다니까. 또 기다려야 되네. 예. 이제 뭐 제가 준비한 거 다 보여드린 것 같긴 한데요. 뭐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강의 때 해야지. 예, 그 사실 그때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예.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비했던 거를 한번 싹 날리고 다시 이제 이걸 넣고, 그래서 좀 못한 말이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되게 지금은 보시니까 되게 편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걸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뭐 제가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이 해야지 이랬는데, 사실은 각자의 일들이 다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빨리 퇴근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큰 바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은 때에 따라서는 빨리 아웃풋을 내기 원하는데 하루 종일 세팅만 하고 있으면 밖에 속에서 울퉁이 틀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위상과 현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빅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1996년 작품인데, 이 영화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로버트 라이시라는 분이 쓴 부유한 노예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긱하고 슈링크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데요. 보통 이제 성공하는 팀에는 긱하고 슈링크가 있대요. 뭐냐면 긱은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아주 파고들어서 하는 약간 외고수적인 걸 뜻하는 표현인데요. 보통 이제 과학자라던가 수학자라던가 이런 하나 물면은 그냥 놓지 않는 거죠. 꽉 물고 그냥 놓지 않아요.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슈링크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줘요. 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다라는 걸 이해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폴 그레이엄이라고 이제 미국의 이제 Y 컴비네이터에 계신 분, 스타트업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은 이제 사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곳이거든요. Y 컴비네이터가.
스타트업에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보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디어가 좋은 거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은 자기가 투자하는 건 팀을 보는데요. 팀이 어떻게 역량이 있고 어떻게 구성되고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팀이 되게 중요하고 좋은 팀에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영화에는 이제 그 책에서는 빅하고 슈링크로 이 영화를 그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그 이태리 음식점이에요. 이태리 음식점인데 저기 큰 형이고 동생이에요. 이쪽에 그 요리사 복장을 입은 게 프리모라고 형이고 그 동생이 이제 세컨도예요. 그 프리모는 음식을 엄청 잘해요. 이태리 전통 음식을 고수하고 음식에 대한 거에서는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제 화가 같은 분들이 손님으로 오면 이제 그림을 갖고 음식을 공짜로 대접을 해주죠. 그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동생은 오히려 손님들을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제 비즈니스가 식당이 잘 될 건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잘 안 맞죠. 성향이 완전 달라서 잘 안 맞아요. 근데 이 식당을 잘 꾸려가기 위해서는 팀을 잘 하기 위해서는 두 같은 성향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대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런 예시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들어서 예시를 듣더라고요. 잘 아시는지.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항상 싸우게 되는데요. 그 경영은 점점 악화되죠.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태리 식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음식은 상관없이 그냥 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이태리 식당인데 이 역사적으로 그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에서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옆에 이제 식당은 미국 사람들 입맛에 맞게 싸게 이렇게 해서 막 음식을 파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보기에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장사는 엄청 잘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식당은 장사가 점점 안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빅나잇이라는 그 어떤 하루 이벤트를 하나 하게 돼요. 유명한 재즈 뮤지션이 이제 이 식당에 온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제 모든 형이 잘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주죠. 그 코스처럼 이렇게 주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팀파노라는 그 이제 요리가 있나 봐요. 아주 큰 팀파노가 여기 안 보이나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요리인데 사람들이 그걸 먹고 거의 뭐 되게 좋다고 막 그래요. 사실은 이제 그 뮤지션이 오질 않아요. 네. 그 뮤지션이 온다는 건 그 옆에 경쟁 가게에 사장이 소개시켜주는데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이 식당을 망하게 하고. 그래서 영어 다시 못 예. 다행이죠. 그 뒤에도 이제 뭐 하여튼 그런데 결말은 이제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에 아마 올려져 있거나 그럴 거고요. 저는 이제 상암에 영상자료원이라고 있는데 집이 가까워서 이제 거기 가면 무료로 볼 수 있어요. TV 거의 대여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휴일에도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북가시 워킹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제럴드 와인버그가 쓴 책이 있어요. 대체 뭐가 문제인가? You Like John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다른 이제 그 팀이나 뭐 사장님한테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좋은 거라고 해도 이걸 실무에서 적용한다던가 이런 건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이게 일만 많아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만 많아질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전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하는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인디언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신발을 서로 바꿔 신고 걸어간대요. 그러면 남의 입장이 돼보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어떤 고민이 있고 우리가 이걸 같이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고 그 사람이 힘든 건 뭐고 이런 거를 같이 공감하지 않으면 공감하고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이렇게 잘 조화로운 팀을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막 변화는 사실 저도 잘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들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고 바꾸는 건 정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때에 따라서는 팀을 만들어도 되긴 하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근데 사실은 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있다고 쳐도 그 팀이 잘 되리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 비슷한 성향들이기 때문에 다른 성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제 리더들이 또 하게 되면 또 역효과를 봐요. 오히려 닫힌 질문보다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해결책을 찾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두려움, 두려움 같은 걸 용기를 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되게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제 느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용기 내서 손 들고 하는 거죠. 해보는 거죠. 그 일화로 그 옛날에 그 서커스에서 있었는데요. 서커스에 트럼본 연주자가 일이 있어서 못 나왔나 봐요. 그래서 서커스는 해야 되고 그래서 관객 중에서 트럼본 불 수 있는 분 손들어 봤더니 어떤 소년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요. 소년이 나와서 자 그래서 트럼본을 불어보라고 했더니 못 부는 거죠. 소년이. 그래서 너는 왜 트럼본을 못 부는데 손들어냐 했더니 그 소년이 한다는 얘기가 나는 트럼본을 안 불어봤기 때문에 내가 부는지 안 부는지 몰랐다. 못 부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년이 나중에 그 월트 디즈니 거침없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바탕에는 가장 중요한 건데 아까도 했듯이 실수를 했을 때 작은 실수들을 자꾸 실패를 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고 이런 게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누가 선뜻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를 다 잘 하려면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조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 팀은 다 받아줄 거야. 보통은 이제 확실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100% 확실한 것만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미지가 확실한 사람이 되니까 괜히 어설픈 얘기하거나 얼토당토하는 얘기하면 쟤 왜 맨날 그래? 이런 게 받아들이는 조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정감을 가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링크 같은 이게 다 누가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기 내면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는 내가 긴 역할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슈링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좀 다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딱 되네요. 저기 그 튜토리얼 튜토리얼